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식을 줄 모르던 여름 열기가 가시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이제 교회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텐데요. 오늘은 딱 이런 계절에 이런 날씨에 생각나는 음식, 닭갈비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앞에는 방금 볶은 닭갈비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맛있겠죠? 닭고기 순살과 양배추, 고구마 등 각종 채소를 매콤달콤한 양념에 볶아 먹는 이 닭갈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이 닭갈비의 문제점에 대해 한 차례 얘기한 바 있었는데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으로 해동, 유통되는 브라질산 닭고기의 문제점과 무쇠로 만들어져 무겁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닦지 않고 사용하는 닭갈비 불판에 대해 고발하고 그리고 착한 닭갈비도 찾아봤습니다. 당시에는 아쉽게도 별 4개의 착한 닭갈비를 찾는 것에 그쳤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혹시 변화는 있을까요? 이번에는 별 5개의 온전한 착한 닭갈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4년 1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많은 닭갈비집에서 사용되는 수입 순살 닭고기의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가 불법으로 해동 유통되고 하룻밤새 다 녹은 거예요? 금방 녹아요, 이런 거. 바닥에 물에 담궈놓고.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한다던 닭갈비집에서 센터에 좀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으로 유통된 수입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국내산 신선육에 비해 육질도 떨어지던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2년이 지난 지금 브라질산 닭고기는 과연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요? 전국 120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유명 닭갈비 프랜차이즈. 저녁 시간 많은 손님들이 닭갈비를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닭갈비의 가격은 어떨까? 가장 기본 닭갈비의 가격이 1인분에 8,000원입니다.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이 닭갈비가 담긴 불판을 가져옵니다. 자리에서 바로 볶아 먹는 것이 닭갈비의 매력. 닭고기는 새빨간 양념에 버무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볶아 익힌 닭갈비. 기름이 배어나와 윤기가 도는데요. 닭갈비의 맛은 어떨까 먹어봤습니다. 기름이 많아서 되게 느끼한데 고기 자체는 육질은 또 없어서 고기는 퍽퍽하고. 닭고기의 육질은 어떨까? 찢어서 확인해 봤는데요. 젓가락을 대는 대로 힘없이 툭툭 끊어집니다. 껍질은 살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닭갈비집에서 사용하는 닭고기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벽 높은 곳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 닭고기는 브라질산입니다. 브라질산이 알아서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 따지는 건데 딴 데에서는 작은 브라질산이야. 브라질산이 더 좋아요? 국내산이 낫겠죠. 나는데 좀 비싸고. 근데 브라질은 좀 여기저기가 싸고 또 닭갈비 크고 고가를 맞춰서 또 다른 닭갈비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을까? 먼저 메뉴판을 확인해 봤는데요. 가격은 1인분에 10,000원. 마찬가지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마련된 화구에서 닭갈비를 볶는 주인. 다 익은 닭갈비를 불판째 갖다 줬는데요. 역시 각종 채소와 함께 빨간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져 있습니다. 살이 크고 껍질도 두꺼워 보여요. 닭갈비 맛은 어떨까? 껍질 맛이 나는데 살점과 떨어져 있는 유달리 두꺼운 닭고기 껍질. 주인에게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브라질산이라고 해서 그냥 닭고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브라질산은
나중에 내가 부위가 뭔지 모르겠어. 닭갈비에 사용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주방으로 따라가 봤는데요. 냉장고에서 커다란 상자를 하나 꺼냅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2kg짜리가 6개 들어야지. 6개. 아, 이게 통째예요, 이 안에? 다리 하나, 이렇게. 뼈 제거한 그냥 그렇죠. 가운데 갈라가지고 뼈만 바르는 거예요. 뼈를 제거한 순살 부위만 들어있다는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팩. 부드러운 닭다리 부위만을 가공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하는 닭갈비 집에서는 어떤 고기를 사용할까? 국내산 닭고기 유통업체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안에서는 닭갈비 집에 납품할 닭고기 절단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닭갈비용 순살 부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위는 제가 안 써요. 한 부위만 써요. 이게 이제 닭다리잖아요. 이거만 써요. 닭갈비에는 부드러운 닭다리 순살만 사용한다는 것. 그렇다면 국내산과 브라질산의 차이는 무엇일까?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되는 인공 산소에서 진짜 몇달 동안 이거 보잖아요. 그거는 아마 1년 정도 됐거든. 그게 아니고 정육이 들어오잖아요. 좀 너글너글한 거. 이게 다 기름 유기거든요. 잘라내버리면 못 쓰죠. 브라질산은 제거할 기름이 많아 손실도 크다는 이야기.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모두 취급하는 유통업체에도 물어봤습니다. 국내산은 시세대로 국내산은 나도 같은데 브라질산 아무래도 우리가 10kg를 해도 10kg가 안 나와요. 왜요? 그래가지고 해동한 후 중량이 줄어들어 손해라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우리는 직접 구입해봤는데요. 물 새는데? 이거 봉지가 안 뜯어져도 이렇게 물이 새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태니까 얼었던 고기가 녹으며 생기는 물이라는 것. 밖으로 나와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해동이 돼서 판매하는 거라 아직 핏물이 이렇게 그대로 있고 이 안에 핏물이 그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봉지 안에 잔뜩 고여있는 핏물. 밖으로도 새나와 뚝뚝 떨어집니다. 봉지에도 핏물이 아직 고여 있어요. 해동된 닭고기 봉지에서 새어나오는 핏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브라질산 냉동 순살 정육을 직접 해동시켜봤습니다. 봉지에서 꺼낸 브라질산 닭고기는 벽돌처럼 단단하게 꽝꽝 얼어있는 상태. 녹인 후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붉은 빛이 감도는 닭고기. 부피가 줄어들며 밖으로 붉은색 물이 빠져나옵니다. 닭고기 자체에 들어있던 수분이 해동 과정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육즙이 빠져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 브라질산은 냉동 상태로 장기간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 재결정화에 의한 그 조직 파괴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조리 단계에서 심한 그 육즙이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즙 손실은 그 수분 손실뿐만 아니라 여기에 녹을 수 있는 영양적인 그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이런 그 수용성 성분의 손실도 같이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섭취를 할 때 기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손실도 같이 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시작된 2006년 이후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취재 결과 여전히 많은 닭갈비집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산 닭갈비는 모두 믿고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또 다른 닭갈비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을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봤는데요. 닭고기는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닭갈비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8,500원. 고기는 국내산 순간 먹어보면 냄새가 수입은 되게
주문한 닭갈비가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조리를 끝내서 가져다 줬는데요. 그래서 익히기 전 생고기의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촉촉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닭갈비. 정말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것일까요? 닭고기를 먹어봤는데요. 먹으면 되게 육즙도 하나도 없고 약간 껍질도 되게 두껍고. 닭고기 한 점을 젓가락으로 찢어봤습니다. 탄력 없이 젓가락이 닿는 대로 힘없이 툭툭 끊어지는 닭고기. 정말 국내산이 맞는 걸까요? 국내산 쓰시는 이유가 뭐 있어요? 주인은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정말 사실일까? 우리는 닭갈비집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쓰레기를 버리는 직원. 식당 문이 닫기를 기다린 후 우리는 쓰레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우리는 닭갈비집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쓰레기를 버리는 직원. 식당 문이 닫기를 기다린 후 우리는 쓰레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닭갈비집에서 사용한 각종 식재료 포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또 있네. 닭고기 육즙이 묻어있는 비닐봉지들. 그런데 브라질산 냉장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한다던 주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어떻게 닭갈비집으로 유통되고 있을까? 한 닭고기 유통업체를 찾았습니다. 상온의 작업장 복도에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절단 작업을 위해 브라질산 순살 정육을 상온에서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하시는 데서는 거의 다 닭갈비 집에서는 브라질살 많이 쓰고요. 국내산도 나가는데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브라질은 냉동으로 돼 있고요. 독살은 항상 있어요. 대부분의 닭갈비집이 브라질산 냉동육을 해동시켜 사용한다는 유통업자의 이야기. 작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물이 담겨있는 커다란 들통. 물속에는 브라질산 냉동육이 봉지째 담가져 있습니다. 다 녹은 브라질산 닭고기는 물에서 건져 상자에 담습니다. 빠져나온 육즙은 어김없이 포장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절단 작업을 위해 포장을 뜯어놓은 브라질산 닭고기. 거대한 크기의 닭다리살 한 조각. 기름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닭갈비집에 나갈 고기는 사각형으로 잘게 잘라줍니다. 여기 보면 다리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대로 이제 넓이가 있잖아요. 그럼 사각형으로 잘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일정도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크기로 자른 닭고기를 봉지에 담아 포장합니다. 그런데 닭고기 봉지에 스티커 하나를 붙여주는 유통업자. 염장 정육, 브라질산 양념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염지요? 이거 염지된 거예요? 아닌데요. 원래 그 해동이하고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스티커를 이렇게 발고 녹여 같은 다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받은 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동육을 해동시켜 냉장 유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오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산 닭고기가 순살 정육 상태로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닭고기 유통업체. 각종 식당에 납품하기 위한 닭고기 손질 작업이 한창인데요.
한쪽에서는 수조 가득 닭다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1차로 해동시킨 냉동 닭다리입니다. 다리 하나의 크기가 정말 거대합니다. 오리예요? 다리가 왜 이렇게 커요? 수입 닭다리? 꽝꽝 얼었는데. 와, 되게 크다, 이거. 닭다리를 쏟아부은 수조 가득히 물을 받습니다. 닭고기를 포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고여있는 물에 담가 녹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수조에 가봤습니다. 완전히 녹아서 흐물흐물해진 닭다리를 양푼에 가득 담아 건져 올립니다. 닭다리를 담가놨던 물은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해동된 다리 하나를 건져봤는데요. 다리가 진짜 크다. 손바닥을 가득 메우고도 남는 크기. 거대한 브라질산 닭다리입니다. 육즙이 빠져나와 새빨갛게 변한 물. 기름이에요? 와. 물 위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닙니다. 해동된 닭다리는 상자에 담아 물을 완전히 뺀 후 중앙을 칼로 갈라 뼈를 발라내는 발골 작업을 합니다. 닭갈비 하는 거? 뼈를 발라낸 커다란 닭다리 순살. 브라질산 순살 정육과 같은 모양입니다. 번거로운 발골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가격 차이 나거든요. 이게 반란으로 들어온 거라 직접 발굴하면 가격 차이 있어요. 뼈 있는 게 좀 더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선호되는 브라질산 닭고기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 해동되어 닭갈비집으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닭갈비집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대학가 맛집으로 알려진 한 닭갈비집. 낮 시간에도 손님이 제법 많습니다. 이곳의 닭갈비 가격은 1인분에 7,000원. 꽤 저렴한데요. 닭고기는 브라질산입니다. 주문한 닭갈비가 나왔습니다. 아직 익히지 않은 재료들을 테이블 위 불판에 쏟아줍니다. 닭고기는 빨간 양념에 버무려져 있고 밑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인가 육수인가? 되게 자박자박하게 익지 않아요? 볶음 요리인 닭갈비에 왜 국물이 있는 걸까? 이 국물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육수인데 다 쫄아서 없어져요? 아, 육수예요? 직원의 말대로 조리가 끝날 무렵엔 국물은 모두 졸아 사라졌습니다. 닭갈비의 맛이 궁금한데요. 닭갈비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주방에 들어가 확인해봤습니다. 양념도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가시가 들어가고 매콤하게 달라고 햇살씨 주방 직원의 말대로 찬장에는 닭갈비 양념에 사용되는 각종 조미료가 가득합니다. 빙초산과 향미유, MSG, 후추와 캡사이신도 보입니다. 이런 재료로 만든 양념에 닭고기를 미리 재워둔다고 하는데요. 닭고기에 양념을 버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거를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맨날 거기가 맨날 와. 양념만 들고 소주랑 더 많이 넣어. 냄새가 많이 나. 닭고기 특유의 잡내를 가리기 위해 소주와 자극적인 양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닭갈비에 들어가는 육수의 정체는 무엇일까? 육수라는 게 먹고 끓여낸 거 아니에요? 콜라병을 집어드는 직원.
뚜껑을 열더니 수돗물을 받고 있던 주전자에 콜라를 부어줍니다. 주전자에 수돗물을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육수는 완성. 육수의 정체는 콜라와 수돗물이었습니다. 각종 채소를 깔아둔 쟁반에 미리 양념에 재워 상온에 놔두었던 고기를 담고 추가로 양념장을 더 뿌린 후 콜라 육수를 붓는 것으로 닭갈비 재료 준비는 끝. 콜라와 수돗물로 만든 육수. 누가 이런 육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것이 이 닭갈비집의 맛의 비법이었나 봅니다. 손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버젓이 불판에 찌꺼기를 긁어 쓰레받기에 담는 직원. 불판에 뿌리는 건 뭐예요? 별도의 물 세척 없이 행주로 몇 번 문지르는 것으로 불판 세척은 끝. 불판에는 각종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불판이 무거워서 닦을 수 없다는 것이 닭갈비집의 주장. 자주 가서 세척을 못한다고. 판이 무거워가지고 여기 들고 다닐 사람이 없어요. 꺼내는 사람 하면은 되겠죠. 그런 거 발명해가지고 갖다 주고 나못 쓸게. 이 년이 지난 지금은 혹시 변화가 있을까? 다시 춘천을 찾았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춘천의 닭갈비 골목. 여전히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닭갈비를 먹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닭갈비 전문점들만 모여있는 이 골목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닭갈비집. 주말 저녁 가게 안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닭갈비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무척 붐볐습니다.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손잡이 없는 무쇠 불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불판 벽면에는 오래된 기름때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이 불판의 위생 상태는 과연 어떨까? 휴지로 문질러 확인해 봤습니다. 살짝 문질렀을 뿐인데 기름때와 그을음이 잔뜩 묻어나옵니다. 잠시 후 손님이 떠난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도구를 들고 상을 치우러 온 직원. 컵에 들어있는 손님이 마시던 물을 불판에 붓습니다. 상의 그릇을 모두 내간 후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불판에 찌꺼기를 긁어 모아 쓰레받기로 퍼냅니다. 긁어도 긁어도 시꺼먼 물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행주를 꺼내 불판에 남은 물기를 닦습니다. 물을 조금 붓고 행주를 바꿔가며 두어 번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원래 여기 테이블에서 닦아요? 아, 그래요? 그게 잘 닦여요? 대답이 없는 직원. 계속해서 불판 행주질만 하고 있습니다. 행주질을 끝낸 자리에는 새로운 손님이 앉았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 닦여요? 다시 한번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뿐. 옆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작업이 반복됩니다. 무쇠 불판은 수십 년째 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비위생적인 불판 세척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행해지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익숙해진 당연한 방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골목 안에 또 다른 닭갈비집.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불판을 닦고 있는 직원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밀대와 쓰레받기로 불판에 찌꺼기를 긁어내는 직원. 양동이에는 검기에 탄 찌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행주를 꺼내 불판을 닦는데요.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 행주에도 검은 때가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음식을 만드는 조리 도구를 닦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까? 불판이 놓여있던 화구도 기름때가 잔뜩 찌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추천은 이렇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손님 입장에서는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이거를 들어서 싸고 빼고 있고 사람들이 물로 앞까지 한번 따라내고 어디가? 좀 위에 가면 물하고 맞다 보세요. 불판을 옮겨 물로 세척하도록 시설을 바꾸었다는 닭갈비집. 찾아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식당 안은 역시 손님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직원은 수레를 가져와서 사용한 불판을 옮기고 세척한 새 불판을 화구에 내려놓습니다. 사용한 불판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까? 불판을 실은 수레를 따라가 봤습니다. 불판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은 불판 세척실. 식당 안에 불판 세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척실이 생겼네요. 만들어서 물로 닦으시나 봐요. 세척을 어떻게 하는지 가까이 가서 지켜봤습니다. 불판의 찌꺼기를 밀대로 밀어내는 직원. 옆에 있는 다른 한 명은 행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물 세척은 대체 언제 하는 걸까? 이게 다 닦은 거예요, 이거는? 물로는 안 한 거예요? 물로는 안 닦아요? 그냥 이거 긁어내고 행주로 닦으면 끝이에요? 세척실을 만들고 불판을 옮겨가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뿐 달라진 건 조금도 없습니다. 신선한 닭고기와 채소, 건강한 양념을 사용해서 위생적으로 만드는 착한 닭갈비를 찾아 나섰던 지난 방송. 독특한 조리법과 함께 깨끗한 스테인레이스 불판을 사용하던 한 닭갈비집은 촬영을 거절했고 이게 막 북적거려서 이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것도 저는 너무 무서워요. 결을 따라 길게 채 썰어 씹는 맛을 살린 닭고기와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를 그때그때 손질해 사용하던 또 다른 닭갈비집. 무거운 무쇠판도 매일 일일이 물로 세척하고 녹이 슬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왔는데요. 무쇠잖아요. 물이 닿으면 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뜨거운 불로 가열을 시키면 이렇게 물기가 없어져요. 하지만 아쉽게도 콜라와 MSG가 들어간 카레를 사용해 별 4개 착한 식당에 그쳤습니다. 방송 당시 주인은 양념 재료를 바꿔보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문가 검증단과 함께 몰래 닭갈비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보이는 건 무쇠로 만든 닭갈비 불판. 불판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요? 불판을 닦은 휴지에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한데? 주문한 닭갈비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을까? 익지 않은 생 닭고기의 상태부터 먼저 꼼꼼히 확인해봤습니다. 닭고기의 냄새를 맡아보는 검증단. 세조를 해가지고 유통 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 변화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닭고기에서 나오는 그 드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냄새를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닭고기는 신선해요. 닭의 비린내가 안 나요. 신선한 좋은 닭고기를 사용했다는 평가. 식감을 위해 길게 채 썰기한 모양도 여전합니다. 재료의 신선도에서는 여전히 합격점. 닭고기와 양배추, 고구마가 빨간 양념에 어우러져 맛을 내는 닭갈비. 촉촉하게 윤기가 흐르는 닭갈비가 완성됐습니다. 닭갈비의 맛은 어떨까? 고기의 식감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아. 결대로 치즈처럼 찢어지는 육질이 닭고기의 신선도를 얘기해줍니다. 쌈 채소의 상태도 살펴봤는데요. 그냥 이게 텃밭에서 가져왔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네요. 그냥 붙어있는 상태로 깻잎 향도 안 좋고. 우리 식구 키우시는 거. 여전히 직접 키운 채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재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닭갈비 양념 재료.
카레와 콜라를 사용했던 기존의 양념장에서 바뀐 것이 있을까요? 혹시 그 카레나 이런 향 나세요?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많이 이제 혼합은 돼 있긴 한데 강한 맛은 좀 잡아주고 또 부족한 맛은 채워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놨네요. 좀 카레 향이나 콜라 같은 단맛은 안 느껴져요. 근데 매운맛 종류는 다들 많이 들어있어요. 생강의 매운맛도 있고 또 겨자의 매운맛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늘의 매운맛도 있지만 후추. 근데 매울 수 있는 양념은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마늘을 많이 넣으면 그 아주 단맛부터 여러 가지 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늘에서 좋은 그 다진 마늘을 넣으면 지금 그런 마늘 가지고 많이 맛을 잡았어야 돼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양념의 매운맛과 단맛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 정말 약속대로 양념 재료에 변화를 준 것일까? 궁금증이 커집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옮겨서 물 세척을 하던 불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손님이 떠난 자리에 수레를 가져온 직원. 무쇠 불판을 수레에 싣습니다. 불판을 담은 수레는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사용한 불판을 주방으로 건네줍니다. 주방 앞으로 가서 지켜봤는데요. 개수대와 가스불 앞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 두 사람이 보입니다. 개수대에 있는 것은 주인 김경애 씨. 여전히 직접 불판 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양념 재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채널A 스파이스하는데요. 네. 혹시 사모님은 안 계세요? 있죠.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오랜만에 만난 주인 김경애 씨. 우리가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다름이 아니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혹시 변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맨 처음에는 한 1년은 못 빼겠더라고요. 여지껏 했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차츰 줄이다가 지금 1년 전에는 2019년? 4월부터 1년 넘게 그냥 하나도 안 그냥 빼고요. 그 양념에 이런 그 기존에 있던 그런 감칠맛 같은 건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그걸 대체하려니까 대추방울토마토하고 매실청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파하고 꿀을 배로 늘렸어요. 네, 그러면 좀 바뀐 거 좀 볼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1년 전부터 양념에 사용하던 카레와 콜라를 빼고 다른 재료를 사용해 왔다는 것. 직접 주방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방 옆 창고로 우리를 안내한 주인 김경애 씨. 항아리 한 개를 보여줍니다. 꽁꽁 싸매둔 항아리 뚜껑을 열자 보이는 것은 직접 담근 매실청입니다. 초록빛 매실과 우러나온 원액이 항아리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매실 역시 직접 키워 수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 담으신 거예요? 이거 올 봄에요. 올 봄에? 예. 그러면은 지금은 사용 못 하네요? 지금은 안 하고요. 이제 9월 달에 빼죠. 현재 양념에 사용하는 매실청도 꺼내와서 보여줍니다. 그 4월 달에 한 거 100일 만에 뺀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잖아. 매실이나 빼라고 매실 써놓은 거야. 달력에는 매실청을 거르는 날짜를 표시해두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실청을 확인해봤는데요. 매실 굉장히 진하네요, 향이. 예, 이거 2년 됐어요. 설탕 양 그렇게 많이는 안 넣었어요, 이거. 양념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또 다른 재료.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키우는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 콜라의 단맛을 대신할 재료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닭갈비 양념 재료로 토마토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제가 카레도 빼고 그다음에 콜라도 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이 토마토가 많으니까 한번 요걸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토마토 그 닭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노란색이구나. 굉장히 다네요. 알죠?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설탕량을 좀 줄였어요. 설탕량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콜라의 그런 당분 성분도 좀 줄였어요. 이거 하고 이제 사과하고 꿀을 넣으면서 그거를 약간씩 대체를 했어요. 콜라는 이제 아예 안 넣는 거 아니에요? 예, 콜라는 아예 뺐어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닭고기와 어울리는 맛과 건강을 생각한 재료입니다. 방금 딴 방울토마토, 탱글탱글 생기가 있습니다. 양념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 간장과 고추장, 직접 빻은 국내산 고춧가루에 꿀을 넣습니다. 재료를 바꾼 이후 양념에 들어가는 꿀의 양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또 있습니다. 콜라의 수분을 대신하는 재료, 바로 양파입니다. 예전에는 양이 한 요 정도였으면요. 지금은 한 2배 정도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양파는 닭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닭갈비에 적절한 수분 공급도 해주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닭갈비 양념에 들어갈 양파와 사과는 갈기 좋은 크기로 일일이 썰어줍니다. 양파와 사과, 생강과 마늘, 그리고 토마토를 함께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이 서로 섞여 조화로운 양념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달지 않게 담근 매실청도 빼놓지 않고 넣습니다. 잘 섞인 양념은 항아리에 담아 보관합니다. 양념을 담은 항아리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사용합니다. 오후 시간, 경혜 씨가 소쿠리를 들고 텃밭으로 향합니다. 손님상에 놓을 깻잎을 따는데요. 모양이 독특합니다. 깻잎이 한 장 한 장이 아니고 이렇게 통째로 따세요? 이렇게 테이블에서도 바구니에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부케 같다고. 꽃바구니 같이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뻐요. 경혜 씨는 여전히 하루 2번씩 채소밭으로 향합니다. 매일 그때그때 딴 신선한 채소를 손님들에게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도록 상추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합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심는 시기를 달리해서 키우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후에 딴 채소는 바로 그날 저녁 장사에 사용합니다. 밭에서 따온 쌈 채소들을 흐르는 물에 한 장 한 장 깨끗이 씻습니다. 농약 한번 치지 않고 키운 상추와 깻잎. 연한 잎이 물러져서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어쩌다가 벌레도 나오기도 하는데 손님들한테 많이 삽니다. 농약도 안 하고 직접 하면 상추가 좀 모양이 안 좋은 것도 있겠어요, 채소도? 아무래도 이쁘지는 않아요. 이쁘지는 않은데 저도 이렇게 농사 져먹어요. 왜냐면 틀려요. 이렇게 싱싱한 거 주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니까. 채소의 싱싱함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초록잎들이 반짝입니다. 늦은 저녁,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인분이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항아리 뚜껑에 양배추와 부추를 수북히 담고 오늘 아침에 받아 넣어둔 신선한 닭고기를 꺼냅니다. 별도로 양념은 하지 않으시네? 저희는 생고기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양념을 해서 이걸 묻혀놓으면 육즙이 빠지고 발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선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미리 양념을 안 해놓고 이렇게 그냥 항아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서 하고 있어요. 채소와 생고기만으로 이미 먹음직스러운데요. 여기에 잘 숙성된 양념장을 적당히 올리면 닭갈비 재료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노력 끝에 새로 태어난 착한 닭갈비입니다. 저녁 9시 하루 장사를 마무리할 시간. 사용한 불판을 주방으로 가져갑니다. 무거운 무쇠판을 혼자서도 번쩍번쩍 옮깁니다.
세제 없이 물로만 헹구는 불판 세척. 반드시 경혜 씨가 직접 하는 일입니다. 이거 12, 3kg 되지 않을까요? 일일이 하나씩 닦기 힘들지 않으세요? 좀 힘들어요. 힘든데 이것도 설거지잖아요. 그냥 그냥 팬 하나 닦는다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불판 하나를 씻고 나면 곧바로 가스불 위에 올리는데요. 요긴하니까 바로 하나하나 닦아내지. 이렇게 가열을 해줘야지. 이게 철이니까 아무래도 무쇠다 보니까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은 요긴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불에다가 가열을 시켜서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은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온 김경혜 씨. 그 노력의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서 이렇게 뭐 준착관 된 거는 이유가 있어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어느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기회는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 받아들이고 이거를 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 음식이 최고야가 아니라 그냥 좋은 음식 나눠 드리고 그냥 좋은 음식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놀라셔서 다름이 아니고 예. 저희 그 전달해 드릴 게 있어서 예. 한번 봐보실래요? 김경혜 씨에게 전달해 줄 것이 있어서였는데요. 별이 꽉 찬 5개 착한 식당 명패입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근데 이거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잘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라는 의미로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제가 받아도 돼요? 좋네요. 우리에게 약속한 변화를 실천으로 옮겨준 착한 닭갈비집. 제 65호 별 5개 착한 식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착한 닭갈비는 혹시 없을까요? 우리는 제보 게시판, 전문가의 추천, 인터넷 검색, 전화 확인을 통해 착한 닭갈비 후보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추려진 전국 40여 개의 닭갈비집을 제작진이 직접 방문해 닭고기와 채소의 신선도, 양념 재료, 불판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해 본 후 최종 검증 후보 3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후보에 전문가 검증단과 함께 다시 방문했습니다. 교외에 자리 잡은 닭갈비집. 식당 안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닭갈비 1인분의 가격은 10,000원. 닭고기와 쌀, 김치와 고춧가루가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불판이 놓여 있지 않은 화구입니다. 지금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위생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때 불판. 화구 주변은 기름 흔적 하나 없이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마음까지 환해지는데요. 옆자리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자 다른 그릇들과 함께 닭갈비 불판을 주방으로 내갑니다. 불판이 가벼워서 좀 닦기 쉽겠어요. 그죠? 우리는 안 좋아서 물 부어오면은 다 풀어보거든요. 나는 그냥 쌤이 갖고 오세요. 실제 그래서 불판이 칠해져서 그렇죠, 이게. 보통 양봉으로 담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물에 그냥 불가거든요. 우리가 주문한 닭갈비도 불판에 담겨 나왔는데요. 굉장히 얇고 가벼워 보입니다. 열 퍼짐이 좋고 반대로 야는 남기는 팔이 길어요. 굉장히 빠르게 길어요. 철판이 이제 두께가 무슨 때가 두꺼워가지고 이게 불을 끄고도 굉장히 오래 열을 보존하고 있는데 야 알루미늄 반대로 열이 빨리 식습니다. 유달리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닭갈비. 단호박, 양파, 부추, 당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미료를 안 쓰고 이거 양념이 전부 다 생재료고 이거 야채를 생생하고
육수도 직접 야채 육수를 내서 하는 거. 가게 곳곳에 쓰여 있는 홍보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닭갈비의 단맛은 100% 천연 배즙과 채소에서 나온다는 설명. 과연 사실일까요? 닭갈비의 단맛은 100% 천연 배즙과 채소에서 나온다는 설명. 과연 사실일까요? 일단 닭고기의 육질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아주 조직감이 있고 껍질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지방이 많지 않고 우리 국산 아주 프레시한 정육을 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양념과 조화를 이룬 맛은 어떨까? 단호박도 단 거지, 양파도 단 거지, 양배추도 단 거지, 다 단맛이거든. 식재료가 모든 거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도 전에 얘기한 것같이 국산 양념이라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다 나온 것들이 아주 퍽퍽한 맛이 나와요. 이곳에는 다른 닭갈비집과 달리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모두 주인이 직접 만들었다는 반찬의 맛은 어떨까? 음식이 좀 달다 하나? 단맛이 여기도 단데 지금 여기까지 달아버리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단맛을 뭘로 냈는지는 설탕의 단맛은 아닌 것 같고 또. 주인에게 직접 음식의 비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당근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경미량을 써서 이야기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념을 정확하게 썼으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갈게 들어가 있는 재료 그런 재료 좋은 걸 쓰면서 들어갈게 적절하게 들어가야 맛살입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 만들었지만 아쉬움이 느껴졌던 닭갈비. 천연 재료만 사용해 만든 단맛이라는 홍보 문구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에게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제작진이 먼저 식당을 방문해 봤는데요. 평일 오후에 찾은 식당. 오후 손님을 맞을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먼저 가격과 원산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닭갈비 가격은 1인분에 9,000원. 직접 재배한 쌀과 고춧가루, 채소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철판이 나갔다 가능하네요. 아 이거야? 네, 딴지 되게 무겁더라고요. 아 이건 경진이야. 그건 이제 강제판이나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 힘들어. 채소와 닭고기가 어우러진 닭갈비 재료.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닭고기도 보기 좋은 연한 선홍빛을 띠고 있습니다. 되게 신선해 보여요. 저희 가가용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저희만큼 이렇게 까다롭게 주문하는 게 없어요. 이걸로 이제 물을 내는 거. 닭갈비에는 특이하게도 무채가 들어 있었는데요. 무도 들어가요? 아 저희가 이제 무채를 해갖고 육수를 안 넣고 물에서 물로 해갖고 이제 닭갈비를 넣습니다. 물에서 물이 좀 많이 나요. 그걸로 여기 이용해서. 무에서 나오는 수분을 이용해 닭갈비를 볶는다는 겁니다. 소쿠리에 담긴 방풍나물과 상추에도 생기가 넘칩니다. 채소들이 다 하나하나 되게 깨끗해 보여요. 채소가 되게 신선해 보이네. 아 저희 집에 직접 재배를. 집이요? 네, 저희 사업에. 그래서 이렇게 신선해 보이나? 닭갈비가 완성됐습니다. 물을 사용한 독특한 조리법의 닭갈비. 그 맛은 어떨까? 굉장히 부드럽네요. 거의 육즙도 느껴지고 쫀득쫀득해. 그런데 때마침 식당 주인의 부모님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두 손 가득 채소를 한아름 들고 오셨는데요. 모두 직접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채소 같은 거 갖다 주시냐 좋겠어요. 아 원래는 있어요. 원래 거기 진짜 원래가. 이렇게 매일 갖다 주세요? 주인 부부의 부모님이 50여 년째 농사를 지으신다는 채소밭에 따라가 봤습니다. 어떤 채소를 키우고 있을까요? 쌀부터 그 12가지 되죠. 무, 배추, 양배추, 파,
고추, 청양, 만든 것도 그거는 다 내가 해주거든. 무슨 건 이제 저작거에 다 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양배추하고. 저작거는 그냥 갖다 주는 거지. 하우스 안쪽 건조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닥 한가득 빨간 고추를 펼쳐놨습니다. 아들의 식당에서 사용할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른 거예요? 아니, 이제 그렇게 다 지금. 요 밑을 보면 네. 이게 하얘져 고추가. 이걸 안 치면. 하얗게 바란다. 그래가지고 요걸 일주일 동안 장마를 쳐놨다가 이제 찍히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하얘지지 않고 계속 이게 말라. 농약을 치지 않고 키웠다는 크고 새빨간 고추. 말리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우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상추 많네. 그래야지 겨울하고 또 내년 봄까지 계속 먹어. 겨울에 먹을 거 미리 준비해놓는 거예요. 상추를 연중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매일 갖다 주세요? 한 번에 갖다 주지? 갖다 놓으면은 저장을 하면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한 맛이 없잖아. 끝에 내기가 사라진다니까. 그래 바로바로 매일 싸서 줘야지만 신선하게.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를 사용하는 닭갈비집. 그 정성에 기대가 커지는데요.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 동네에서는 이미 맛집으로 알려진 이곳. 평일 오후에도 손님이 가득합니다. 경질 알루미늄 불판에 닭갈비가 담겨 나왔습니다. 이날도 역시 모든 재료에 생기가 넘칩니다. 신선한 닭고기와 양배추, 그리고 무채가 들어있는 닭갈비 재료. 주인이 직접 정성스럽게 볶아줍니다. 마침내 닭갈비가 완성됐는데요. 닭고기의 상태와 양념의 맛을 신중하게 음미해봅니다. 고기는 굉장히 좋은 고기잖아요. 우리가 먹어봐도. 프레시한 닭이고 기름이 별로 없어. 기름짐이 별로 없어. 싱싱한 쌈 채소도 검증단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거 정말 싱싱하다. 이렇게 싱싱한 거는 오늘 가보지 않아요. 고추 같은 것도 이게 하루만 놔둬도 여기가 막 돌아요. 가지 채소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면 요즘 상추도 그렇고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싱싱한 상추에 싸먹는 닭갈비의 맛은 어떨까? 밭에 살아있는 채소가 입에 그대로 들어가는 식감입니다. 엄청 싱싱해요. 하지만 이곳 역시 닭갈비 양념이 아쉬웠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닭고기를 사용했지만 MSG 조미료와 시판 카레를 사용한 양념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착한 닭갈비 후보를 만나러 가는 길.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착한 닭갈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닭갈비는 1인분에 10,000원. 모든 재료가 한국산이라고 큰 글씨로 강조해놨습니다.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데요. 저희 4개. 본고장 춘천의 닭갈비 집들처럼 무거운 무쇠 불판이 놓여 있습니다. 불판의 위생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휴지에는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점이 더 있는 거예요. 청결만 가능하면 두껍다 하는 건 가마솥이 두껍기 때문에 요리가 맛있다 하는 거는 그 일정한 온도를 갖다 유지한다 하는 거예요. 앞에 손님이 먹고 난 무쇠 불판. 주인이 번쩍 들어 주방으로 가져갑니다.
뜨거운 걸 들고 들어오셔서 이걸 씻고 먹어주세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은 다른 집들은 그냥 앞에서 닦던데. 닭갈비 재료를 준비하는 주인. 닭고기 위에 뭔지 모를 액체를 2국자 뿌립니다. 혹시 이곳에서도 비법의 육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액체의 정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게 양배추. 벽에는 국내산 생 닭다리살과 양배추 즙만을 사용했다고 강조해 놓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양배추 즙이 닭갈비의 맛에 어떤 효과를 내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검증단은 먼저 닭고기의 신선도부터 확인해 봅니다. 부드러워요. 정선은 육질은 좋고 싱싱해 보이거든요. 아, 진짜 있어요. 춘천에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날그날 제가 한일 한 10년 넘게 해서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만을 받기 위해 춘천에 있는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다는 것. 저희는 깻잎을 안 써요. 아, 그러고 보니까 깻잎이 없네. 깻잎은 냉동이나 브라질 냄새 잡히잖아요. 향이 강하니까. 저희가 농사지다가 요리 재료와 방법에 대한 주인의 확고한 신념이 느껴집니다. 닭갈비가 다 익자 위에 뭔가를 뿌려주는데요. 부추입니다. 붉은 양념의 닭갈비 위에 놓인 초록색 부추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부추와 함께 닭갈비의 맛을 보는 검증단.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운데 그 부추가 그 식감으로 좀 잡아줘서 넘어가는데 한참 좀 씹을 수 있도록 그런 뭐 작용도 좀 하고 그래서 괜찮네 이것도요. 다른 검증단의 생각은 어떨까? 아주 식감도 좋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부추하고 같이 드시니까 훨씬 더 향긋한 맛이 나죠. 양배추즙을 넣은 양배추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전체 양념이랑 잘 서로 섞어주니까 타는 것도 좀 널하게 그다음에 양념에 불을 윤활제를 할 거예요. 사장님 이거 불 껐습니까? 아, 약하게. 불을 끄지 않고 약하게 조절해 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하십니다. 다른 데는 이 불판에 대한 그 장단점을 아시니까 끄면 바닥에 있던 기름이 올라온다. 그러니 끄지 않고 약하게 그냥 놓는데 좋은 맛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질 좋은 재료와 독창적인 조리법으로 검증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 번째 착한 닭갈비 후보. 설탕의 단맛보다는 자연의 단맛이 있어서 우리 입에서 먹었을 때 단맛이 깊게 여운이 있는 기분 나쁜 단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재료의 본맛을 그렇게 없애지 않기 위해서 양배추 즙을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본연의 맛도 그냥 유지를 하고 또 양념도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개발도 하고 그래서 그 닭갈비를 좀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추가 검증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닭갈비집을 지켜봤는데요. 오후 시간 주차장에 냉장 탑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닭갈비용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차량이었는데요. 트럭에서 내린 남자.
봉지에 든 무언가를 가지고 식당으로 향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봤습니다. 닭고기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국내산 닭고기 100%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신선한 냉장육만을 사용하는 것일까? 닭갈비집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닭고기 유통업체를 찾아가 문의해봤는데요. 그게 작업한 게 이렇게 가공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돼야 되는 거야. 아예 수입산도 없고 냉동도 없어요, 저희가. 아예 전날 잡은 국내산 냉장육만을 취급한다는 유통업체. 닭갈비용 고기를 꺼내 보여줬는데요. 봉지가 이거 한 종류예요? 네. 착한 닭갈비 후보 식당에 납품되는 닭고기와 동일한 포장. 신선한 국내산 냉장육만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거운 무쇠불판을 세척하는 방법인데요. 식당 문이 닫기를 기다려봤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 가게 뒷정리를 하는 주인 부부. 그런데 여주인이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너무나 익숙한 물건, 쓰레받기입니다. 불판에 남은 음식 찌꺼기와 그름을 쓰레받기에 쓸어 담습니다. 주인은 주전자에 담긴 물을 들고 와 불판에 붓고 수세미로 불판을 문지릅니다. 그리고 익숙한 행주질로 마무리. 손님이 보는 곳에서 하지 않을 뿐 물 세척 없이 쓰레받기와 행주만으로 불판을 닦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다시 물로 헹구지는 않을지 기다려봤지만 그렇게 그대로 가게불은 꺼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내산 신선육과 싱싱한 채소를 사용해 닭갈비를 만들고 불판 위생까지 꼼꼼히 챙기는 새로운 착한 닭갈비를 찾기 위해 저희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봤지만 아쉽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2년 전 아쉽게 별 4개 착한 식당에 머물렀던 닭갈비집이 양념 재료를 바꾸려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 별 5개 착한 닭갈비로 선정된 것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식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비록 저희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착한 닭갈비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착한 먹거리가 더욱 많아지는 그날까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은 계속 뛰겠습니다.